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대통령 이재명과 30분간 통화했습니다. 취임 후 통화한 외국 정상들의 순서로는 세 번째인데 통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5분이었는데 시진핑과는 30분이나 통화했습니다. 미국과 대다수 한국민들을 의식해서 통화 순서는 트럼프가 맨 먼저였지만 대화와 예우는 시진핑이 가장 나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CIA 역할을 하고 있는 관영 신화통신은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립하고 중한 관계를 시종 정확한 궤도를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오만한, 마치 옛날 천자국이 제후국 왕에게 내려보내는 칙서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원칙을 잘 지키고 미국과 가까워지려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중국 본토와 한국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한 발언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양안 관계에서 만약 대만과 분쟁을 일으킬 경우, 쉽게 말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한국은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러면서 시진핑은 전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종의 지시 같은 말도 했습니다. 중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4가지 요구를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외국 정상에게 요구를, 그것도 4가지나 조목조목 한 것은 큰 외교적 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명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시진핑은 각 직급과 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해서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정부 대 정부의 교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둘째로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 관세정책 기조에 반대하기 위한 이 중국 중심의 전선에 동참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매우 주목이 됩니다. 셋째, 시진핑은 민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중한 우호가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미동맹보다는 중한 관계의 오랜 중요성을 한국민에게 더 주입하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말 옐로우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을 경계하면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한국의 신정부가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와 정반대의 기조에 이재명 정권이 협력하라는 압박입니다. 신화통신은 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시진핑의 이런 요구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전한 대통령 이재명의 상세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탁월한 영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이뤄서 탄복하게 하였다. 본인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목린 우호 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키고 양국 인민 사이의 감정을 개선하고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를 원한다. 외교적인 하나의 인사치레 같은 말이지만 대목에 아주 중국에 대한 찬사가 가득하죠. 특히 여기서 나온 이 목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김정은의 아버지에게 보낸 축전에서 쓴 말인데요. 천자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과거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과거의 변방 제후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질 때 이 목린관계라는 말을 썼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재명 정권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이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오늘 오전에 가진 기자간담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신의 미국관에 대한 일단을 드러냈거든요. 김민석은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대해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1985년의 서울 미국 문화원 사건은 5.18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으로, 각성이란 말을 썼어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 민주당이 계속 이 빛의 혁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축출하는데 빛의 혁명의 힘을 받았다. 계속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 과정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의 혁명까지를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듣고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주 논리적 교묘함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시설물을 점거하는 사람을 반미 테러리스트로 간주합니다. 대학생 시절이지만 김민석의 행위는 현재 미국 정부와 CIA에 의해서 이렇게 지목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민석은 이제는 운동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으니 마땅히 그 일에 대한 사과부터 적어도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또 한 기자가 반미주의자라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동년배 중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또 많이 한 편에 속한다.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총리 이 한덕수 전 대행을 말하는 거죠. 같은 대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좀 달라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건 맞는데 한덕수 전 대행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은 분이고 김민석 씨는요 케네디 공공대학원에 공공학 석사를 딴 겁니다. 물론 이것도 동문이라면 동문인데 그 얘기를 갑자기 끌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 헌법을 좋아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이렇게 그 답을 했어요. 뭐 반미주의자냐 아니냐라는 말을 이렇게 강변한 겁니다. 저는 동문서답식의 강변이라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이런 이상하고 편협한 중국관, 미국관을 드러낸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기대보다는 큰 걱정과
불안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